이재명이 배후에 끼고 있는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것 돼야 될 것 같아서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그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 밖에 뛰어나갔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든 조직이 혁신과 통합이에요. 이때 뭣도 없으면서 조직적 역량도 없고 뭐 정치적인 역량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나댄 게 유시민이 이제 국민 참여당이라는 거 만들어서 친노의 그룹이 하나 만들었지만 그건 여러분 촛도 아니고요. 그래서 온갖 그 사기꾼들 뭐 VIK 뭐 9천억대 사기 뭐 이런 거나 만들어낸 게 이제 그 국민통합당 그 유시민의 그거고 진짜 친노들 앤드 제야 세력까지 다 모아서 민주당으로 합당해서 들어가서 민주당을 먹어버린 게 혁신과 통합이거든요. 그 누가 뭐래도 이해찬이 만든 겁니다. 이해찬이 만든 거예요. 그때 이해찬하고 뭐 유시민하고 다 정동영 꼴 보기 싫다, 뭐 꼴 보기 싫다 그래서 탈당했다가 2008년 그 민주당 총선에서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 이해찬하고 친노들이 다 당을 떠나서 그래요. 친노들이 다 민주당을 떠나니까 그러니까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나? 80석 나오고 막 이러죠. 정동영은 그냥 가볍게 박살이 나게 치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동영이 선전하는 게 더 꼴보기 싫었거든. 친노들은 그렇게 민주당 내분이 심했습니다. 어머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 요새 보수 꼬라지 보면 보수도 그런 것 같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썰을 계속 풀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때 이제 이해찬이 만든 조직이고 이 대장은 이해찬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은 대선 주자일 뿐입니다. 대선 주자가 곧 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선 주자로 옹립된 거지 조직 구성의 실무자이자 권력자는 이해찬이었어요. 혁신과 통합은. 자, 거기 이제 그 상임 대표단 먼저 볼게요. 상임 대표단은 일단은 이해찬이고요. 그 다음이 문재인이에요. 아유, 지금은 참 사람 꼬라지가 우스워진 지금 보수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김두관이라고.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부정선거론 얘기하거든요.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보수분들이 저놈은 왼쪽에 있는 놈이지만 인정해줘야 돼라고 하는 저번 선거 낙선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김두관 센세. 이해찬, 문재인, 김두관. 그때는 위상 높았어. 10년 전엔, 14년 전엔. 그 다음에 문성근. 그 다음에 이용선, 남윤인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명이 상임대표단이에요. 상임대표단. 상임대표단인데 여기서 보면 이름 뭐 다 알겠죠. 이해찬도 알겠고 문재인도 알겠고 김두관도 알겠고 문성근도 알겠고 남윤인순까지 알겠어. 그러면 이용선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이용선이에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대표입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대표 이용선. 혁신과 통합에 이용선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통일운동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찬, 문재인, 김두관, 이용선, 남윤순에서 키워드가 지금 남윤인순으로 여러분 6개를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이용선으로 통일운동 그 통일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통일 세력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사 이렇게 부르죠. 주사 내지는 비주사가 뭐 그렇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화운동, 통일운동 세력을 민주당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바로 이 혁신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돼. 우리가 다 이해찬, 문재인, 김두관, 문성근만 보이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제야운동권 세력의 진짜 그 찐 패미로 여러분 쪽수 어마어마하게 확보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통일 세력과 이렇게 끌어들였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통일 세력을 끌어오면서 멤버들을 더 보면 여러분들 잘 이름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이창복, 이승환, 황인성, 이병호,
한충목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한충목 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혁신과 통합에서. 왜냐하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거든요. 그래서 진보연대가 들어옵니다. 와우. 그 민주당에는 여러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라도 난닝구 아저씨들, 슬리퍼 아저씨들이 위주가 돼 있었던 정당이에요. 그게 헤게모니 세력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이제 전라도 슬래빠의 상징이 이제 그 정동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정동영 뭐 이런 세력들이 그 동교동 세력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하나의 큰 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그냥 튕겨져 나와버린 거거든요. 친노가. 그런데 그 전라도의 그 전라도 자민당이 된 그 민주당에 지금 친노들이 합수하면서 경상도와 수도권 선거를,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하고 경상도 선거를 친노 없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노들이 요번에는, 그러니까 유시민이 2010년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떨어지면서 국민참여당은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고요. 그 뒤에 야야야 비켜라 그러면서 이해찬이 이렇게 제야 세력에서 통일 세력을 끌어들여서 민주당으로 데려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때 통일 세력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 그 상징적인 걸로 또 이때 당대표를 누구 시킵니까? 이렇게 혁신과 통합파와 그 다음에 기존 민주당파가 있는데, 그때 손학규라든지 이런 파들을 다 제끼고 당대표가 누가 당선되죠? 들어오자마자 한명숙이 되죠. 통역당 사건 박성준의 부인, 박성준 선생은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와, 지금 여러분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이상하게 다시 쓰여지고 있어요. 결국은 시뻘건 사람들의 승리하는 역사로 지금 하고 김재규 재심까지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까지 해서 통일운동 세력이 혁신과 통합으로 집결해서 통일운동의 제도권 내 진입의 창구가 민주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통진당이 망하면서 민주당이 진짜 쓰나미처럼 얘네들이 몰려 들어오는 게, 그거 막으려고 지랄하다가 쫓겨난 게 저거.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일 세력을 끌어들인 이해찬의 실무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김현우, 조그만 의원 있죠? 그 이재명하고 사진 찍을 때 그 최민희 의원은 저기 뒤에 있는데 바로 옆에, 이재명 바로 옆에 김현 의원이 앉아 있는 게, 김현 의원이 여러분 서열이 되게 높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통일 세력들 한 명 한 명 선배님들 후배들아 그러면서 이 통일 세력을, 이해찬의 측근 김현은 통일 세력을 상징하는 실무자예요. 간사 같은 역할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옆에 김현 의원 있고, 그 사람들이 김현 의원이 꽤 서열이 높은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혁신과 통합의 통일 부분 간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통일운동 부분 간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팍 되고, 이해찬 직계예요. 이해찬 직계.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아무리 이걸 하고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도 저기 뒤에 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고 그렇죠. 이재명하고 겸상을 그렇게 공식적인 오피셜에서 한 세 번째 줄 되고, 김현은 첫 번째 줄 되는, 그게 이제 얘네들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제가 그 우리나라 지금 유력 주자들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냐면, 쟤네들은 여러분 권력 서열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쭉 하죠. 민주당은요, 정치의 본질이 여러분 서열 정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열 정리라는 걸 알고, 서열 정리, 역할 분담, 그리고 역할 분장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명확히 나눠주는 거, 이거거든요. 여기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이 서열 정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의료 쪽이나 이렇게 쭉 보거나, 요번에 정치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 나왔을 때도 너무 리버럴들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리버럴한 분들이 그때 그 소비에트 혁명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소비에트 애들한테 되는 건, 소비에트 애들은 자기네들 당내 정판에 서열을 1위, 2위, 3위, 4위부터 딱 정리해서, 정치가 기본적으로 정글에서의 서열 정리라는 걸 알고 그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해둔 다음에 확 밀고 들어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인물에 따라서 다 측근, 내가 측근이다. 근데 측근들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구분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명태균의 서열은 메디였었던 거고, 뭐 이철규의 서열은 메디였었던 거고, 뭐 장제원의 서열은 메디였었던 거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기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어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의 기분 따라서 휙휙휙 바꾸니까 정치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운동 세력 얘기하면서 쟤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고 정치의 본질이 서열 정리가 기본이다라는 걸 철저히 아는 애들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을 지네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세상 밖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최민희가 김현보다 서열이 높은 거로 보이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체들 한번 볼까요? 단체, 혁신과 통합에 가입한 단체들 보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시민평화포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통일농수산사업단 이런 게 있어요. 통일농수산사업단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구석구석 진짜 많다. 혁신과 통합에 합류한 통일 그룹들이 이런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의 운영위원을 보면 김경수, 이호철, 그리고 박용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박용진 의원 PD 쪽, 그러면서 저쪽 그때 그 진보신당 이쪽인데, 박용진 의원은 진보신당에 있다가 정의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됐고, 진보신당 쪽은 정의당으로 간 사람들은 심상정, 노회찬 개고생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혁신과 통합에서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예요. 거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통일운동 분들은 제도권에는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 뭐를 하겠어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지방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지방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혁신과 통합은요,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동교동계 호남 세력들, 동교동계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동교동계는 또 일단 원래 동교동계를 밀어내려고 호남 세력 안에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명 정풍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정동영이 주도했어요. 저도 호남이고 그런데 호남이 민주당의 주인이긴 한데요. 선배님들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도 퇴진하셨고 이제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벌어지죠. 그때 동교동계 좌장 권노감을 들이받았어요. 정동영이 권노감 들이받을 때 권노갑과 그 동교동계 쪽 사람들을 치려고 뭐를 쳤죠? 그때 파큐브를 친 거예요. 파큐브. 분당 파큐브 사건은 그러니까 부동산 사건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투쟁은 다 관련이 있거든요. 파크뷰 사건은 정동영이 호남 선배들을 쳤고, 그때 정동영이 앞잡이를 썼던 게 누구? 그게 이재명이잖아요. 그게 이재명이에요. 그게 이재명이어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이 파큐브 사건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파큐브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남 신진 세력들이 호남 구우 세력들을 칠 때 나온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동영, 정세균들이 등이 결국은 동교동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1990년대부터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동교동계는 축출이 되고, 정세균, 정동영 등 열린우리당 합류 세력이 호남 주류 세력으로 올라오고, 그 호남 주류 세력은 친노하고의 투쟁에서 이겨서 친노 세력을 밀어내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정동영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되니까 친노들이 전부 다 호남 세력을 보이콧하죠. 그래서 친노들의 보이콧 속에서 아주 그냥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이 그렇게 죽고 친노가 엄청나게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얘기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럼 호남 세력들 있잖아요. 호남 세력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이럴 때 자기네들이랑 정치를 같이 했는데 노무현한테 갖다 붙었어? 그러면서 하나 터트리는 게 있어요. 정대철 의원 기억나시나요? 정대철 의원 여러분 뭐로 갔죠? 굿모닝 시티로 갔어요. 굿모닝 시티 기억나시나요? 지금 동대문 앞에 있는 거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그 분양상가. 분양상가라는 건 그 예를 들면 두타는 그냥 거기 하나 그 건물 자체가 두산 거잖아요. 두산 타워, 두타고 동대문에 있는 건 그건 분양상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굿모닝 시티 그 한 칸 한 칸짜리 그 분양상가를 그거를 정치권이 손댔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던 굿모닝 시티. 그리고 그거 이제 그거 뭐예요? 이 새끼 너 엿먹어라 그러고 그때 흘린 게 동교동 쪽에서 정대철하고 기타 등등 니네가 우리랑 같이 한솥밥 먹다가 노무현한테 갖다부터 뭐 그러면서 이제 네, 구분상가요 SH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 터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사건 중에서 크게 했었던 게 양령타운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경동시장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양령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의학 약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거기에 18층짜리 건물이 하나 쓰는데 그게 양령타운이라는 건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용적률 인허가 관련돼서 몰래 원래 8층짜리밖에 안 나오는데 18층에서 10층 더 용적률 주고 뭐하고 하면서 그 업자, 그 건설업자 분이 그 정치 로비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그 양령타운과 관련돼서 뭐가 나옵니까? 김학의 성접대 사건. 그 성접대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업자에서.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에 접대를 받았느니 어쩌고 저쩌니 저번 대선에 시끄러웠었고 김학의 출근 금지 사건 나오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주요 국지마다 사건들이 다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 끼어 있죠. 분당 파크뷰, 뭐 LCT, 대장동, 굿모닝 시티, 양령타운, LCT 했나? 반복했나?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 출금 때 불법 영장인데요. 그 김학의가 수사가 대상이 되는 게 성접대 사건 아닙니까? 그 성접대 사건이라는 게 자체가 그 양령타운 그 개발업자한테 받은 성접대 사건 그게 불법 영장으로 나중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선조는 LCT가 아니죠. LCT가 한참 뒤에죠. 지금 여러분 시대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땅이 1층짜리가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공중에다가 건물을 몇 층짜리까지 지어줄 수 있느냐의 권한을 정치인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허가권 장사가 한국 정치인들 돈 헤쳐먹는 거에 핵심이라니까요. 대장동 아니 녹지였던 땅에다가 녹지여서 5층밖에 건물을 5층인가 4층인가 그 식품연구원짜리 그게 백현동이고 녹지를 풀어서 조닝을 바꿔서 아파트를 쭉쭉 올릴 수 있게 그게 대장동이고 네. 네. 이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 개발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독재 정권이라고 그렇게 난리는 군사 정권에서는 여러분 그린벨트 지금 그린벨트 여러분 그거 해제해서 신도시 건설하는 게 이게 민주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공화국 만든 게 첫 번째가 수서예요. 수서지구 사건 한보 아닙니까? 한보 정대수 회장이 얘기했던 수서지구 그러면서 그때 수서지구 얘기하고 나오고 그때 또 이제 대출 수수료 받았잖아요. 대출을 알선해주고 뭐 몇 퍼센트 그때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게 여러분 지금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혁신과 통합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옆으로 오지게 됐네. 여야가 따로 없죠. 리뷰리 누리님. 그래서 저는 이 공중권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 제가 되게 많이 칭찬한 게 공중권에 대해서
그거를 공개 시장으로 이렇게 한다. 그건 맞다. 공개 시장으로 만들고 차라리 세금을 걷는 게 낫지. 뭐 기부채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로 뭐하니 저쩌니 하면서 양아치 짓 하는 거 해야 된다. 그 홍 뭐였었는데 기톨론 그거 그 상도동 막내 미키노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혁신과 통합에 그 동교동계 호남 세력이 축출되고 그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자마자 동교동계를 축출하잖아요. 그래서 호남 세력하고 다시 싸운다니까. 호남 세력과 이 친노는 호남 세력과 친노는 2007년에 갈라졌다가 2012년에 친노들이 세력을 더 불려와서 호남 세력하고 꽝 부딪히는데 호남 세력한테 진다라는 걸 쟤네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때 대통령 후보 나와서 자기가 잽도 안 된다는 걸 안 다음에 이해찬이 탈당을 한 다음에 문재인 영입하고 그 다음에 통일 세력 그리고 여성계까지 끌어들여서 민주당에 들어온 겁니다. 다시 한번 묻자요. 호남 세력, 야 호남 다시 한번 묻자. 미키 누나 감사해요. 그리고 리뷰 누리님 감사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권력 투쟁의 2라운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그러면서 그 통일 세력 때문에 쟤네들 안배를 해주잖아요. 민주당이 그 통진당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구를 전라도에서도 양보를 하고 뭐 이런 선거 공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동맹 때문에 벌어진 거고 그게 호남 쪽이 권력을 장악했다면 당권을 장악했다면 절대로 이 통일운동하는 애들을 하고 겸상 안 합니다. 어디서 저것들이 겸상을 해. 이렇게 되는데 그 겸상을 하게 해준 게 당대표 선거에서 한명숙이 이기고 당권과 공천권을 그렇게 가져가서 걔네들이 그렇게 통일 세력을 배려하면서 통진당하고 같이 가죠. 그리고 외곽에서는 유시민이도 그쪽에서 통진당에 합류를 하면서 계속 또 친노 찌끄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박성준 교수가 통역당 박성준이 나올 수 없고 신영복 박성준이 나올 수 없으니 그 대리인으로 한명숙이 나와서 이 통일 세력들이 제도권 진입을 해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혁신과 통합에 합류한 통일그룹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통일농수산사업단 이런 게 혁신과 통합에 합류한 통일그룹들이다. 그리고 아까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온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도 문제는 문재인은 이해찬의 바지 사장인데 문재인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중에 또 분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그 전에 한번 보면 그 전에 보면 이게 또 호남 세력하고 꽝 부딪히잖아요. 그게 2015년 당대표 선거인데 그때 그러니까 호남 세력이 이걸 상징하는 건 박지원이고 친노 세력을 상징하는 건 이해찬이고 이해찬 대 박지원이 붙는데 양쪽이 대선 주자 한 명씩을 끼고 있죠. 이해찬이 끼고 있었던 대선 주자가 문재인이고 박지원이 끼고 있었던 대선 주자가 안철수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통일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들인 애들한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권을 넘겨준 호남 세력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야 2012년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어. 니네 책임지고 물러나고 우리가 장악할게. 그런데 세력이 딸려서 안철수랑 동맹을 맺고 새정치 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호남 세력과 안철수 동맹과 친노와 통일 세력 여성계 집결 이게 빵 하고 부딪혔는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이 박지원을 이기죠. 그러고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해찬의 간섭이 너무 심해. 이해찬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이해찬과 함께 들어오는 이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문재인이 여러분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끌려는 가면서도 그렇게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이 와중에 문재인이 이해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해찬의 간섭을 뿌리치기 위해서 문재인이 승부수를 던져요. 그 승부수가 뭐냐면 자기가 당대표를 관둬요. 문재인이 당대표를 관두면서 누구를 영입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호남 세력들이 이제 막 탈당하고 막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총선에서 누가 봐도 문재인이 졌다. 문재인은 이제 다시 갈렸잖아요. 친노 세력하고 호남 세력이 다시 갈려서 그때 호남 홀대론 나오고 안철수 바람 일으키고 그러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전멸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는 문재인은 여기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재인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내가 당대표에서 사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영입을 합니다라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요. 그리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찬 공천 배제예요. 이해찬 공천 배제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직접 이해찬을 하면 난리가 나니까 김종인 시켜서 날려버리거든요. 그때 문재인이 이해찬을 칠 때 확실히 그 이해찬하고 그 김종인을 중심으로 권력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박영선, 손혜원, 김종인 요런 신주주 그거. 그래서 김종인한테 힘을 올빵 실어주면서 이해찬만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해찬이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찬은 그러거나 말거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문재인이 당연히 대선 주자라고 그리고 2017년 그러고 있는데 이해찬이 문재인 이건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네. 안희정이 대통령이 나와도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나와도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나와도 되고 누가 돼도 다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네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대선 주자 이재명으로 갈아버릴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근데 이해찬이 그때는 그냥 판을 이렇게 보고 이재명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는 아니고 판을 보고 있었어요. 이재명이 쭉쭉 크네 이 새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해찬이 계속 보다가 못 참고 나온 게 2018년 당대표 선거예요. 2018년 당대표 선거에서 안 되겠다. 2020년 총선하고 기타 등등해서 문재인이 하도 근데 야 째져. 권력은 내가 잡는다. 그래서 중국은 문재인을 대통령 취급을 안 해요. 이해찬을 대통령 취급을 하지. 그러면서 권력은 2018년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찬이 가져가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해찬이 된단 말이에요. 2018년 여름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때 이해찬이 픽한 다음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친노 세력들을 다시 여기서 혁신과 통합이 다시 갈라지잖아요. 혁신과 통합이 갈라질 때 거기서 그 친노 그룹을 완전히 고립시킨 게 결국 뭐겠어요? 통일 그룹이지. 혁신과 통합 내에 통일 그룹이 중심이 돼서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사파 세력이 이 통일 그룹이 민주당 최대 세력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누가 했냐? 강의원 씨가 있었어요. 강의원 씨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다들 잘 지금 강의원 씨가 지금 민주혁신그룹 그거잖아요. 민주당 혁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하면서 개딸들 대장 아닙니까? 강의원이 여러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일농수산사업단 이런 게 통일농수산사업단 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실체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뭐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있었고 뭐가 했는데 그렇게 큰 조직이라고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 할 때 이 경기도 안에 있는 이런 농수산 이쪽이 결국은 뭐를 지원을 하겠어요? 주사파 그룹이 통일농업운동하는 주사파 그룹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조직적이고 권력 서열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과 통일 세력이 문재인 세력과 비통일 세력, 혁신과 통합 내 비통일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게 요번에
2024년 총선이었던 거예요. 문재인 세력, 뭐 윤영찬이라든지 이런 분들 싸그리 작살이 나죠. 그리고 이제 박용진 같은 사람들 배제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문재인과 친문 그룹은 주사파 앤드 통일운동 그룹에게 우호대전처럼 굴다가 다 털려버리고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거예요. 주사파 그룹에게. 친노 그룹이 주사파 그룹, 여러분 친노는 주사파 아닙니다. 근데 그 친노 애들 우호대중이 정치 잘 모르고 그냥 어중이 뚜중이 같이 굴다가 그냥 다 털린 거예요. 이 와중에 이호철이나 김경수는 찐 주사파죠. 그러면서 이호철은 부산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김경수는 결국 NL 회귀하면서 통일 세력하고 관계를 나쁘지 않게 가져가고 있고, 저는 문재인은 김경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 못 된다고 봐요. 김경수 되게 야근 인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해찬 쪽으로 갈 거고, 뭐 이재명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요번에 뭐 독립해서 뭐 하려고 하는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나 뭐나 그 나이브한 친문 우상 숭배자들 가지고 이 조직화된 주사파 그룹, 통일 그룹 상대 못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우상호 같은 사람들은 이 통일 그룹들이 진짜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그 조직으로부터 나와서 30대에 그냥 자기 본진 버리고 운동 버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하고 오랫동안 정계에 있었죠. 이미 현실에 물든 거예요. 타협점도 많고, 뭐 여기 재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인허가권 관련돼서도 말들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현실 정치에 타협점이 많았던 과거 아주 옛날 한 30년 전에 자기들 동료였었던 그 조직을 버리고 갔었던 사람들, 그 임종석과 우상호 등이 떠나왔던 그 본진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서, 야 상호야, 종석아, 니들도 가라, 이제 우리가 정치할 차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헤게모니를 장악한 게 통일그룹과 이해찬 그리고 이재명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들 색깔을 숨기기 위해서 전면에 내세운 게 개딸들이고, 이 사람들의 빨간 농도는 말이죠, 김대중,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찐 새빨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비책 보수가 있나? 그래서 보면서 이 권력서열 정리하고 완전히 똘똘 뭉친 권력 집단으로 돼서 하나의 그 덩어리로 이렇게 하는 애들, 그거 지금 이렇게 상대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쟤네들 상대하는 방법은 그래도 제가 보수 쪽에서는 스스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내가 제일 전문가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쟤들 이길 수 있는데 보수분들이 지금 전략적인 거나 전술적인 행동을, 정치적 전술 행동을 이렇게까지 안 하고 막무가내로 꼬라박아가지고 얘네들 절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